안녕하세요. 마임가족 여러분. 요즘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아침 저녁에 일교차도 심하고요. 이럴 때 가족들이 감기도 많이 걸리는데 특히 주부들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해야 될 강의는요. 특히 여성 질환에 대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요즘 여성 질환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여성 질환이라고 해서 단지 아줌마들이 앓는 그런 질환뿐만이 아니고요. 그 아줌마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이 의외로 요즘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젊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녀분이나 아니면 손녀들에게까지 관련된 강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성에게 있어서 여성질환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찬기운이 들어오는 겁니다. 요즘같이 날씨가 쌀쌀해지면 더 조심을 많이 하셔야겠죠. 찬기운이 사람 몸속에, 특히 여성의 몸속에 들어오면은 냉증부터 시작해서 생리불순이나 그 외 자궁근종, 무록, 난소옥 같은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여성질환이 많이 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젊은 여성의 경우, 임신을 하셔야 되는 분들의 경우는 임신이 안 되는 불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까지 생길 정도니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겠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보니까 임신, 가임은 좀 지나신 것 같고, 한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되시는 분들이 앉아 계신 것 같은데요. 물론 지나긴 했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나 며느님들, 그리고 그 손녀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요즘같이 특별히 날씨가 이렇게 차가워지고 일교차가 심할 때는 특히 이 찬기운이 여성들의 경우에 배로 들어왔을 때 복부가 냉해지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생길 수 있는 것이 냉증인데요. 이 냉증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배가 차가워지는 거죠. 특히 여성들의 경우 자궁이나 하복부가 차가워져서 외부로 이렇게 냉 같은 게 흘러나올 수도 있고, 이게 심하게 되면은 생리불순이나 생리통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일반적으로 평상시에 생활할 때 불편하게 되는 거죠. 당장 통증이 오니까요. 그리고 냉증만 하더라도 통증까지는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가 차가우면서 좀 찬 느낌만 들 뿐 아니라 또한 그 냉이 밖으로 나오니까 좀 아무래도 좀 찝찝하거나 좀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가장 기본적으로 조심하셔야 될 게 찬기운이 안 들어오게 하셔야 되는데, 요즘 젊은 여성들 보면 거의 특히 여름에는 배꼽티, 미니스커트, 특히 요즘 미니가 유행을 많이 하죠. 그래서 날씨가 차가워져도 이 스커트 길이는 짧아질 줄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짧은 스커트나 배꼽이 나오는 그런 여름에 특히 그런 짧은 티를 입으면서 날씨는 덥지만 또 실내에 들어가면 에어컨이 빵빵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냉기가 배로 들어올 수 있고요. 그래서 여성들은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임상에서 실제로 환자를 보다 보면은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학교 다닐 때는 어머님들이 이렇게 속옷을 떠서 뜨개질해서 두툼한 속옷을 속에 입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교복 안에. 근데 요즘 아이들, 젊은 애들 보면은요, 한겨울에도 절대 그런 걸 안 입더라고요. 팬티 하나. 그리고 심지어는 스타킹도 팬티 스타킹을 안 신고 그냥 허벅지가 오는 스타킹을 신으니까 이 뱃속으로는 찬기운이 술술 아래 위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물론 젊을 때는 크게 문제가 안 생길지 모르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그 찬기운이 들어간 게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젊은 어린아이들, 중학생, 고등학생의 경우에도 요즘 먹거리는 풍부해지고 환경은 좋아졌지만 이런 본인이 관리를 못하게 되면은요, 그런 찬기운이 몸에 들어가 있으면서 젊은 여성의 경우에도 냉증이나 생리불순, 생리통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날씨가 차가워지면, 특히 겨울에는 더 조심을 해야겠고요. 여름에도 바깥 날씨는 덥지만 실내에 오히려 에어컨을 빵빵하게 켜는 게 요즘 세태이기 때문에 여름에조차 조심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름에도 에어컨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덮는 담요라든지 그 가디건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해서 배나 특히 하복부를 따뜻하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겨울이 되면 당연히 물론 그렇게 하셔야죠.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활하실 때 몸에 찬기운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이 여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첫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 질환의 경우에는 한번 오게 되면은요, 치료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몸 안에 그런 냉기운이 있고 몸이 차게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게 아니라 평소의 생활 습관이나 여러 가지 식습관이나 이런 걸로 조심을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생활하실 때는요, 물론 이제 요즘같이 날씨가 차가워지면 따뜻한 음식이 땡기겠지만 이 따뜻한 음식 더 챙겨 드시고요. 여름이라 하더라도 너무 차가운 음식보다는 따뜻한 음식.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선조들이 여름에 삼계탕 먹고 복날 뜨끈뜨끈한 음식을 먹었던 게 바로 그 이열치열로서 속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뭐 아침 저녁에 일교차도 심하고 날씨가 차가워졌기 때문에 오히려 음식에서는 따뜻한 게 땡겨서 덜 걱정이 됩니다만, 이미 몸이 냉증이 있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몸이 찼던 분들의 경우에는요, 날씨가 차가워지면 이제 굉장히 불편한 점을 많이 느끼게 되죠. 그다지 많이 춥지 않아도 배가 더 차갑게 느껴지고 몸도 더 냉기운을 느끼고,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게 되면은 감기나 이런 여러 가지 다른 질환들도 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항상 몸을 따뜻하게 해야 되고요. 특히 타고난 체질이 찬 분들의 경우에는 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타고난 체질이 그다지 차지 않다 하더라도 여성들은 임신, 출산을 하게 되면은 나이가 먹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배가 차가워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가 차가워지게 되면 여러 가지 여성 질환이 올 뿐만 아니라 제가 다음 시간에 강의하게 될 비만도 바로 이런 배가 차가운 데서 여성들은 복부 비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배가 차가워서 좋을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배를 따뜻하게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이런 그 냉증이나 이런 경우에 평상시 생활이나 식습관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냉증이 생겨서 산부인과를 가게 되면 보통 거기는 이제 이미 냉증이 있다는 거는 염증 반응이 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항생제라든지 그런 소염제 이런 쪽을 많이 쓰게 되는데, 그런 약은 일시적인 염증을 멈추는 역할을 할 뿐이지 근본적으로 냉증을 치료하는 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냉증이 좋아지려면 몸을 따뜻하게, 그러니까 먹는 것도 따뜻하게 먹고 평상시에 몸을 따뜻하게 보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날씬한 것도 좋지만 날씬해 보이기 위해서 속옷을 안 챙겨 입는 경우가 많잖아요. 날씬해 보이는 것도 좋지만 건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날씨가 차가워지면 아랫도리를 따뜻하게 하는 것이 여성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하는 데는 가장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생리를 하는 전후로 해서 몸의 변화가 많이 나타나죠. 그 생리가 나타난 이유는 몸의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면서 생리를 하게 되는데, 배란기 전에는 여성 호르몬 중에서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왕성하게 분비가 되면서 좀 기분도 굉장히 좋고요. 식욕도 적절하게 조절이 되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란기가 지나면서는 에스트로겐의 그 분비가 적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제 생리를 하게 되는데, 생리 때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좀 짜증도 나고 좀 우울해지고, 그리고 간혹 보면 막 식욕이 막 땡겨서 그때 먹는 것을 주체를 할 수 없어서 냉장고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이라든지 과자나 초콜릿 같은 게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그렇게 식욕을 주체 못하는 여성들이 많은데, 그게 바로 호르몬의 영향과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르몬을 그렇다고 해서 뭐 인위적으로 섭취하는 거는 뭐 그다지 크게 바람직한 건 아니고요. 이 호르몬이 풍부한 음식을 섭취를 평소에 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 호르몬이 풍부하게 들어있는 음식이 우리가 실생활에서 먹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게 콩입니다. 콩. 그래서 특히 폐경기가 되거나 이제 나이가 먹을수록 여성들은 콩을 많이 먹는 게 좋은데요. 그 콩 안에는 콩 단백질뿐만 아니라 이런 여성 호르몬을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콩을 섭취를 많이 하시면 폐경기가 되더라도 오히려 잘 극복할 수가 있고요. 폐경기가 안 된 여성이라 하더라도 평상시에 좀 더 활력 있게 긍정적으로 뭐 식욕도 덜 땡기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음식은 콩을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평소에 콩 많이 드세요?
저는 집에서 평소에 콩을 굉장히 많이 먹거든요. 콩자반부터 시작해서 밥에도 콩을 넣어서 먹고요. 특히 콩 중에서 저는 검정콩을 선호를 하는데 저희 집에는 검정콩이 몇 끼니마다 식탁에 안 올라올 때가 없습니다. 그 형태는 뭐 콩자반으로 올라올 수도 있겠고 밥 위에 올려놓고도 먹을 수 있는데 이 콩은 평소에 많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콩을 평상시에 물론 많이 먹지만 특히 임신 중 그다음에 제가 늦둥이를 41살에 낳았거든요. 그래서 그 늦둥이 역시 제가 노산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물론 미리 준비를 해서 임신을 한 것도 있지만 평상시에 먹는 그런 음식들 덕분에 늦둥이도 더 건강할 수 있고요. 저희 늦둥이도 콩 굉장히 잘 먹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콩을 많이 먹으면 몸도 더 건강할 수 있고 훨씬 성장 발육에도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요즘 어린애들 밥 위에 콩 있으면 다 골라내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들 손주나 애들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이 콩을 평소에 익숙하게 먹을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저 역시 그 콩을 열심히 먹는 게 제 건강을 유지하는 기본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일생생활에서 묻어서 가긴 하지만 그런 것들 역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왜 콩을 먹냐를 한 번 더 생각을 하시면 아마 한 번 먹을 거 두 번 먹게 되고 두 번 먹을 거 세 번 먹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콩을 많이 드시면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그런 여성 호르몬 관련된 그런 것 성분들이 풍부하게 들어있고 단백질 또한 많기 때문에 노화 방지에도 좋고 그리고 여성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콩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제가 좀 전에 그 노산을 41살에 했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아마 제 나이만큼 저를 안 보실 거예요. 아마도. 제가 보기보다는 나이가 많거든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보니까 아마 제가 아마 무게중심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듣고 온 연세보다는 좀 이렇게 연세가 더 많아 보이는 분들도 앉아 계시긴 한데요. 아마 평균 내면 아마 제 나이가 중심 정도 될 것 같네요. 제가 늦둥이를 낳았다 그러면 다들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라는 표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첫째를 29살에 낳고 늦둥이를 41살에 낳았어요. 늦둥이가 저희 집의 셋째예요. 그래서 아들, 딸, 아들에서 셋째 늦둥이를 낳았는데 이 늦둥이의 경우는 뭐 실은 제가 낳으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 남편이 꼬셔서 하나 더 낳자고 위에 아들하고 딸이 다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더 애를 낳으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우리 남편이 애를 좋아해가지고요. 저를 꼬셨는데 어떻게 꼬셨냐면 환갑이 됐을 때 뭐가 남겠냐. 돈을 벌면 얼마나 많이 벌 것이며 너가 유명해지면 얼마나 유명해질 거냐. 생각해보니까 두 개 다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남편이 저렇게 애원을 하니 하나 낳자. 그래서 이제 계획을 하게 된 거고요. 저희 남편은 늦둥이를 가지기 6개월 전에 술, 담배 다 끊었고요. 저도 늦둥이를 가지기 위해서 미리 몸을 준비를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제가 그 한의사니까 보약도 챙겨 먹고 몸도 좀 따뜻하게 하고 자궁적으로 좀 보강하는 그런 그 관리를 한 다음에 늦둥이를 가졌고요. 그리고 늦둥이 가져서 낳기 전날까지 배 만삭 때까지 제가 매일 수영 1km, 걷기 6km를 걸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지금 눈이 동그래지시죠? 임신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임신을 하면요 몸이 무거워져서 꼼짝하기 싫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들어 누워서 편안하게 쉬고만 싶고 그리고 이제 속이 미식거리니까 뭔가 이렇게 자꾸 먹는 것만 땡기는 게 임신 중에는 누구한테나 나타나는 증상이지만 저도 실은 그랬어요. 하지만 늦둥이한테 미안해서 우리 늦둥이가 학교를 가면요 제가 50이거든요. 그래서 늦둥이한테 너무 미안해서 늙은 엄마로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해주기 위해서 저도 하기 싫었지만 수영 1km, 걷기 6km를 아기 낳기 전날까지 열심히 했답니다. 그러고는 41살에 자연분만을 했거든요. 그런 결과 아기를 낳고 보니까 우리 늦둥이가 29에 난 첫째보다도요 실은 더 건강하고 더 똘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늦둥이를 낳고 쓴 책이 30대에 낳는 아이가 건강하다는 책을 일부러 썼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여성들이 30대에 결혼하고 임신 출산하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젊어서 아이를 낳는 게 훨씬 건강하고 여성에게도 좋겠지만 사회적인 환경이 그렇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점점 주위를 보면 30대 중반에 임신 출산하는 여성들이 많아서 제가 그런 여성들을 위해서 나이는 좀 있지만 본의 아니게 30대에 아기를 임신 출산을 하지만 준비를 하게 되면 나이 몇 살은 극복할 수 있다는 취지로 제 경험을 담아서 그런 책도 썼었는데요.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 역시 바로 이런 여성 질환을 평소에 예방하고 안 걸리도록, 그리고 혹시 이런 질환이 오신 분들은 좀 더 몸을 평소에 자기가 관리를 잘하게 되면 나이가 먹어서도 임신 출산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성의 건강에서는 자궁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물론 다른 오장육부 장기도 중요하지만 이 자궁이 여성의 건강의 척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주제인 이 여성 질환은 물론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가장 시발점은 이 자궁, 하복부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자궁을 따뜻하게 튼튼하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는 게 좋은데요.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거의 출산을 다 하신 분들 같은데, 물론 지금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신경을 쓰시면 좀 더 좋게 건강을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주위에 임시 출산하시는 여성들이 있으면 꼭 얘기를 해주시고요. 여성들이 그 여성 질환 내지는 산후 복부 비만이 오는 경우는 임신 전후에 뭔가를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런 건강이 굉장히 더 좋아질 수도 있고 확 나빠질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출산을 이미 다 하신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이 하복부를 조금 신경 쓰셔서 좀 좋게 좋은 거 드시고 따뜻하게 하시고 관리를 하시면 좀 더 노후를 젊게 여성 질환하고는 거리가 멀게 신경 안 쓰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창기운, 한방에서는 한기라고 하고 냉기라고 하죠. 하복냉증 그런 얘기 많이들 하시죠. 그래서 심한 경우는요. 이 아랫배에 손을 대면 여기가 얼음장 같이 차다고 말씀하시는 여성분들도 많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아래에서 찬바람이 술술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여성에 있어서 이 자궁은 어떤 의미로 볼 수 있냐면 요즘은 좀 이제 가구, 집안의 집 구조가 좀 달라졌지만 예전에 우리 할머니들 시대에 보면 그 부엌 아궁이에서 군부를 떼잖아요. 그래서 그 군부를 적당하게 충분히 떼줘야지 집안 전체가 훈훈하고 특히 겨울에 따뜻하게 지낼 수 있죠. 그렇듯이 이 여성의 하복부 자궁은요, 그 예전에 집으로 말할 때 부엌 아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엌 아궁이에 군부를 충분히 지펴서 뜨뜻해야지만 집안 전체가 뜨뜻하고 가족들이 그 따뜻한 그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듯이 여성의 몸을 그렇게 비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엌 아궁이에 불을 지피지 않으면 집이 찬기가 싹 돌겠죠. 그렇듯이 여성들 자궁도 아래가 따뜻해야지 이 자궁만 따뜻한 게 아니라 아랫배로 시작해서 손끝, 발끝까지 순환이 다 돼서 손발도 따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족냉증이라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 특히 요즘처럼 날씨가 차가워지고 겨울이 되면 손이 차가워서 누구 이렇게 손잡는 게 미안할 정도이신 분들, 그런 분들은 10중 8구 거의 90% 이상 배가 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가 차기 때문에 손도 차가워지는 거고 발끝도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배하고 발은 따뜻하게 해야 되고 머리는 시원하게 해야 된다고 그 어른들이 말씀을 하시죠. 그분이 꼭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그렇듯이 우리 몸은 머리는 시원해야 되고요. 배랑 발은 따뜻한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은요. 우리 몸을 대충 여기가 명치고요. 여기가 배꼽. 그러면 이제 여성들의 자궁은 이 아랫배 여기에 있죠. 그래서 이 자궁은 한방에서는 신이라고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신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음양오행 중에서는 수에 속합니다. 물, 수에 속하거든요. 그리고 이 심장,
예전 할머니들 그리고 어머니들은 화병이란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면서 막 가슴을 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가슴을 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뭔가 가슴이 답답해지고 막 뒷골이 뻣뻣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는 바로 한방에서는 이 심장하고 관계가 많이 있고요. 이 심은 한의학적으로 보면 화예요. 불화.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스트레스를 받으면 열받는다고 하죠. 그래서 이 화는 다른 말로 열로도 표현이 되는데 이 화의 기본적인 성질은요, 위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불은 위로 이렇게 활활 타오르죠. 근데 물은 원래 성질이요, 이렇게 똑 떨어뜨리면 우리가 물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요. 요런 모양으로 물을 그리잖아요. 그래서 원래 자연에 있어서 이 불과 수의 성질은 불은 위로 올라가게 돼 있고요. 물은 아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적으로 볼 때 인체에 이런 물과 불이 오장육부에 대입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불이 아래로 내려가서 물을 데워줘요. 그리고 이 물이 위로 올라가서 불을 꺼주게 돼요. 그래서 우리 몸의 오장육부가 순환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한방에서는 이걸 전문용어로 수승화강이라고 그래요. 물이 위로 올라가서 화를 아래로 내려주는 수승화강의 이런 생리적인 이런 그게 잘 돼야지 인체가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이렇게 수승화강이 잘 돼서 불이 내려와서 수를 아래를 데워주고 아래에 있는 수가 위로 올라가서 이 화를 꺼주는데 건강이 나빠지거나 몸이 극도로 안 좋아지신 경우는요. 이게 밸런스가 딱 깨지는 거예요. 중간에 이렇게 딱 차단이 돼서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물은 물대로 아래로 이렇게 쳐져요. 그리고 화는 화대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수승화강이 안 되는 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이 수가 아래로 내려가서 이 낭습, 아랫도리가 축축해지고요. 심한 경우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꼭 오줌 싼 것처럼 밑에가 축축하게 물이 젖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성만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수승화강이 안 되면 아래는 더 차가워지고 여성들도 자궁이나 이 하복부가 더 차가워지고요. 그리고 열은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면증도 올 수 있고요. 가슴도 답답해질 수 있고 어깨도 결릴 수 있고 뒷골도 땡길 수 있고 두통도 생길 수 있고 눈도 충혈되고 얼굴 피부도 트러블이 잘 생겨요. 뭐 여드름뿐만이 아니라 기미 잡티 같은 그런 그 화가 올라가면서 피부 트러블도 잘 생겨요. 그래서 간혹 보면은 어떤 분들은 안면 홍조라고 병원에 오셔갖고 뭐 이렇게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도 계신데 최근에 저한테 오신 분도 안면 홍조여서 피부과를 갔더니 모세혈관이 확장이 돼서 무슨 이렇게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비는 굉장히 비싼데 치료를 받은 결과 좋아지지 않는다고 저한테 오셨던 경우가 있어요. 근데 한방에서는 물론 이제 현상적으로는 모세혈관이 확장이 됐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이런 것들이 몸의 베이스에 깔려 있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피부를 자극하는 치료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근본적인 화를 내려주고 아래를 따뜻하게 하는 이게 정상적으로 되게 하면 얼굴 빨간 것도 저절로 없어져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여성들이 여성 질환이 오는 이 하복부가 부실한 경우는 바로 이런 수승화강이 안 되면서 아랫도리가 더 차가워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랫도리만 차가워져서 자궁이나 이런 여성 질환만 오는 게 아니라 피부는 더 까칠해지고 기미 잡티가 생기고 뒷골은 땡기고 머리는 아프고 불면증도 생기고 더 심하면 이제 혈압도 오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는 바로 이런 수승화강이라는 이런 물과 불이 잘 순환이 되면서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작용이 잘 되도록 평소에 건강하게 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성은 기본으로 이 수승화강에서 아래가 따뜻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당장 아래가 더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역할이 잘 돼야지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자들도 건강할 수 있고요. 단순한 하복부, 자궁 관련된 여성 질환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이 머리 위로도 피부라든지 어깨 결림, 뒷골 땡기고 두통, 충혈, 이 화병, 불면증 이런 것들도 같은 범주에서 올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성 질환하고는 조금 다르게 생각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여성 질환이 오신 분들은 위로 올라오는 이런 증상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성 질환이라 해서 여기에 질환만이 국한이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수승화강이 잘 되려면 기본적으로는 체력이 유지가 되셔야 돼요.
그 체력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젊을 때는 좀 더 기력이 짱짱하고 나이가 먹으면서 기력이 살짝 떨어지는 게 자연적인 이치죠. 저도 예전에 20대, 30대 초반만 하더라도 밥 하루 정도는 굶고 뭐 얼마든지 일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요즘은 한 끼만 굶어도 좀 핑 도는 게 어지러운 게 기운이 없어지더라고요. 그 대신 이제 나이가 먹으면 저뿐만 아니라 저는 그래도 건강한 편이어서 이 정도고요. 건강이 좀 안 좋고 체력이 약한 사람은 젊은 분들도 한 끼만 안 먹어도 핑 돌고 어지러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평상시에 식사를 꼬박꼬박 제때 하시면서 항상 컨디션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강을 그래야지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건강이 유지가 돼야지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덜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스트레스 안 받고 사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하루에도 수십 번도 더 스트레스를 받으실 텐데요. 그 스트레스가 오더라도 내가 몸이 건강할 때는 스트레스를 물리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몸이 약할 때는요. 있는 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 다 받아요. 그래갖고는 똑같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됐는데도 어떤 사람은 멀쩡한데 어떤 사람은 맥을 못 추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건 뭐냐면 요즘처럼 스트레스 안 받고 살 수 없는 세상이지만 기본적인 내 체력이 돼 있으면 얼마든지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수승화강이나 여러 가지 여성 질환이나 이런 것들에 기본적으로 조심을 할 수 있고 예방을 하려면 내 체력이 돼야 되는 건데 한방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기를 보강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한약재 중에서는 뭐 황기라든지 인삼이라든지 이런 도기하는 약을 많이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 마임에는 보니까 홍삼 관련된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런 홍삼 관련된 제품을 드시는 것도 기본적인 체력을 유지를 하면서 내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이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여성 질환을 예방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여성 질환을 예방을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건강하셔야 되는데 그 건강하시려면 기를 보강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루 3끼 식사 꼬박꼬박 잘 하시고요. 그리고 스트레스는 그때그때 날려버리시고 그리고 콩이 많이 들어있는 그런 식품으로는 콩을 평소에 많이 섭취를 하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운동입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은요. 그 우리 몸에 이런 여성 호르몬이나 이런 거의 분비도 더 잘 되고요. 그리고 몸을 더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기본이기 때문에 운동 역시 꼭 하시는 게 좋고요. 특히 여성 질환을 예방하려면 아래를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집에서 평소에 반신욕이라든지 족욕이라든지 이런 걸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쭉 마무리를 해서 마지막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랫배를 따뜻하게 항상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여성 질환에 대한 것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